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네, 자 여러분들 힘내셨죠? 제 에너지파를 또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6강입니다. 이제 남북국 시대 우리가 한 1000년의 시간을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00년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반을 끝내는 거예요. 벌써 반을. 와우. 자, 남북국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시대냐면요. 바로 여기 이 발해를 우리는 북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북에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를 바로 남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바로 남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발해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에서는요 어떤 왕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세운 사람 먼저 알아야 되잖아. 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바로 대조영입니다. 대씨예요, 대씨. 고구려가 고씨라면 발해는 대씨예요. 바로 발해를 건국했던 어디에서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발해를 건국했던 인물이 바로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발해란 나라는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당나라잖아.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네, 기필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발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부딪힌다고요. 그 부딪혔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무왕입니다. 여러분들 무왕, 이 무자가 뭐냐면 싸울 무자예요. 싸우는 왕이다 라는 것이죠. 이 무왕은요 그래서 장문휴로 하여금 장문휴를 보내요. 중국에. 장문휴를 보내서 산둥반도, 이 산둥반도를 공격했던 공격적 왕이 바로 이 무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왕은 여러분들 글월 문자, 뭔가 학문적인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 무왕 때는 싸웠으니까 문왕 때는 이제 그만 하자. 이제 그래서 친해요. 당나라랑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신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신라와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신라와도 이제 교류를 합니다. 신라와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길을 하나 내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라는 어떤 그런 길을 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 발해 드디어 중국인들이 부릅니다. 선왕 때가 되면요. 우와! 발해가 이렇게 잘 나가?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발해를 동쪽에 있는 성공한 국가, 해동성국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발해의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발해는 여러분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고구려 계승의 어떤 그런 근거, 고구려 계승의 어떤 그런 근거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발해가 오로지 다 고구려만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중국에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계승의 근거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이거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이 고구려 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사실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문왕 때 여러분들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문왕 때 일본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일본에 보낸 편지 보면 놀랍게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 고려 왕은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와. 발해 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에 나 고려 왕은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모르면 거예요. 이 고려, 이제 고구려를 다른 말로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고구려 개성국가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 근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니 해도 고구려의 그 난방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 겨울에 따뜻하죠? 왜 따뜻해? 온돌, 난방 하잖아요. 이게 바닥에 이렇게 관이 흐르면서 따뜻한 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이게 온돌이야, 온돌. 옛날에는 대신 물 대신에 그 따뜻한 기운, 예, 불을 떼면 그 불기운이 있잖아요. 그 불기운을 이렇게 돌렸어요. 온돌이라고 하는 거, 온돌. 그 온돌은 고구려의 그 난방 방식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들 엉덩이를 대고 땅바닥에 앉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의자에 앉죠. 우리는 엉덩이를 땅바닥에 딱 앉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야. 온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뭐 발의 석등, 그다음에 돌사자상. 굉장히 씩씩하고요. 막 튼실하고요. 듬직해요. 뭔가 고구려한테 씩씩한 기상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불병좌상이라고 있어요. 이불병좌상.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이불병좌상 이불은 어딨나요? 그러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불상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 두 명의 부처님이에요. 두 명의 부처님이 병은 나란히 앉아있는 상이라는 의미에서 이불병좌상입니다. 요 이불병좌상을 잘 보면 우리 고구려의 불상 중에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입상 배웠죠, 여러분들? 예,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둘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하, 고구려와 발해가 이런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효공주의 무덤을 보면 정효공주의 그 무덤을 보면 여기에 천장이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구려 계승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고구려 무덤의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데 모서리를 줄여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고구려 무덤에서 보여지고 있는 굴식 돌방 무덤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천장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나라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당나라로부터는 여러분들 그 주작대로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자, 주작대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주작대로라고 하는 거는요. 그 발해의 그 상경성, 용천부. 예를 든다면 뭐 상경성이라고 하면 뭐 경상도, 경상도 부산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이에요. 상경성 용천부에 있는 궁궐이 있어요. 발해의 어떤 궁궐인데 발해 궁궐 그 앞에 큰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당나라의 그 장안성에 있는 장안성의 모델을 갖고 온 건데 사실 이건 지금도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어요. 서울에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앞에 세종로라고 해서 길이 쫙 앞에 펼쳐져 있죠. 이게 바로 당나라 장안성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따온 거거든요. 주작대로가 그거예요. 주작대로. 세종로처럼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 예. 이게 바로 이제 발해에서도 보이고 있더라. 중국의 영향이 발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주작대로. 이런 것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중앙행정 조직이 있는데, 이게 삼성육부라는 중앙행정 조직이 있어요. 삼성에는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이렇게 삼성이 있어요. 근데 요게 그다음에 이제 6개의 부가 있는데 충인, 의지, 예신, 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중국에도 삼성 6부가 있어요. 중국의 삼성은 뭐 중국의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뭐 외울 필요 없어. 어쨌건 그런 삼성의 어떤 조직들을 중앙행정조직을 이렇게 따왔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행정조직이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건설교통부도 있고 뭐 교육부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서들을 이렇게 만들었던데 이게 중국의 형식을 많이 빌려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효공주 무덤의 천장이 모주림 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효공주 무덤의 형식은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이 벽돌 무덤은 중국식입니다.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이다. 여러분들 왜 백제 문영왕릉 배울 때 벽돌 무덤 배웠잖아요. 중국 남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얘기했죠. 벽돌 무덤은 중국 무덤이에요. 벽돌로 쌓은 무덤인데 천장만 이렇게 고구려식으로 얹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효공주 무덤에는 중국식도 있고 고구려식도 있고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남북국에서 북국 발해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대조용이 세운 나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